축구 세리 A부터 그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크레모네세 대 AS 로마. 자, 일단 양 팀의 최근 라인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양 팀의 지금 주전 센터백이 한 명씩 지금 결정 중이다. 네. 그래서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들 아시다시피 네, 스몰링 선수가 지금 센터백이 결정하고 있죠. 네, 옛날에 이제 맨유 센터백으로 좀 어느 정도 이름 알렸던 스몰링 선수가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높이면에서 봤을 때 로마가 이제 우비라 약간 공중볼 경합 이런 거에는 좀 크레모네세보다는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중볼 경합에서 유리하니까 코너킥 같은 그런 세트피스가 좀 약간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아무래도. 그리고 일단 이제 크레모네세 같은 경우에 일단 이번 시즌에 승이 없어요. 그쵸. 이제 홈 원정 다 통틀어서 리그 기준으로는. 그리고 지금 이번 시즌 승도 없는 지금 크레모네세인데, 모네세인데 저 홈에서는 심지어 지금 5연패 중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상 뭐 거의 진짜 반전이 없는 이상 강등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면 다른 강등권 팀들은 그래도 승하면서 승점은 어느 정도 지금 쌓아놓은 상태인데 크레모네세만 지금 승점을 많이 못 쌓아놓고 아마 승점이 아직까지도 한 자릿수일 거예요. 네, 왜냐면 승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비록 컵 대회이긴 해도 그래도 약간 한 가지 최근에 한 가지 약간 좀 좋은 점을 보자면 로마를 잡은 적이 있긴 해요. 왜냐면 이제 로마 홈에서 이제 2대1 승을 2대1 승으로 아예 네 터트려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변수가 있다면은 그래도 이제 최근 경기에서 이제 로마한테 이겼다 2대1로.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뭐 원정이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분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변수도 약간 생각해볼 만하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이제 로마 자체도 지금 최근 원정에서는 네, 로마가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가 홈에서는 굉장히 이제 네, 공수 밸런스가 좋고 이런데 원정만 가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득점력, 공격력이 너무 많이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정에서의 로마의 그런 약간 득점을 좀처럼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무승부나 약간 좀 지는 결과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지금 뭐 당연히 전력적으로나 지금 분위기적으로나 로마가 크레모네세보다 많이 좋긴 한데 약간 그래도 변수라고 볼 만한 게 최근 컵대회에서 크레모네세가 로마를 이제 이긴 점, 그리고 로마가 이제 원정에서 좀 많이 공격력이 안 좋은 점, 이런 거를 약간 생각을 해서 요거를 약간 요거까지 약간 감안을 하면은 로마 일반승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제 예견상.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보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배당으로 로마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중에서 골라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로마 햄무 같은 경우에는 1점 차 승을 말하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원정에서 로마가 대승을 하기는 좀 약간 힘든 그런 네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크레모네세를 이겨도 약간 1점 차 네 1점 차 정도로 이길 것 같아서 이제 햄무 쪽을 보고, 그리고 무승부는 이제 크레모네세가 그래도 최근에 비빈 점, 네, 그리고 컵대에서 이긴 점, 그리고 어느 정도 변수가 생각하면은 그래도 아직 1승도 없는 그런 크레모네세 그런 승보다는 그래 무승부가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장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 만한 요 두 가지 결과 중에서 하나 고배당으로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크레모네세랑 로마 경기는 끝났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세리에 A 경기 유벤투스 대 토리노. 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최근 라인업과 이제 비교했을 때 유벤투스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 결장, 그리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네, 양팀 다 좀 미드필더 공백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뭐 이제 2명 정도의 아까 주전 선수들이 결장이 좀 의심이 되는 상태예요. 되는 상태. 약간 뭐 이제 농구, 뭐 NBA나 그런 데서 말하면 GTD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요 정도? 네. 하지만 뭐 저희가 뭐 이거를 그 라인업을 봐야 뭐 이거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 네. 확실히 지금 결정을 할지 안 할지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제 최근 뭐 유벤투스 분위기를 보면은 되게 좋죠. 그리고 토리노와의 지금 상대 전적도 좋은 상태입니다. 뭐 최근 5경기 기준 3승 2무. 네, 굉장히 좀 압도적이죠. 그리고 지금 뭐 유벤투스가 물론 이제 승점 삭감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처질 때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거를 잘 이제 극복을 했어요. 물론 뭐 아직까지 리그에서 좀 네, 리그에서는 솔직히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유로파에서 이제 낭트한테도 대승을 하고 다시 돌아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괜찮은 상태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전반적으로 양 팀 다 공격적인 스타일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수비가 좋다 보니 원정에서 이제 득점력이 약간 지금 토리노 상대로는 약간 현 상황에서 쉽게 약간 실점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쵸. 그래서 뭐 저가 만약에 지금 뭐 세리 A에서 봤을 때 지금 수비가 탑3 안에 든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유벤투스가 지금 여기다 부가적으로 뭐 현재 세리 A에서 수비가 약간 탑3 안에 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탑3라고 하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나폴리는 뭐 지금 공격력도 공격력이고 뭐 수비도 진짜 굉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김민재 선수가 또 이제 있는 것도 아주 한몫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밀란, 네, AC 밀란 지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약간 유벤투스. 한 요 정도가 지금 수비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나, 현재 세리 A에서 이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유벤투스 승을 보고 이게 햄무 마인슨까지도 안 게, 만약에 이겨도 2대 0이라는 스코어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핸디는 패스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유벤투스 승에 2.5 기준으로 언더. 왜냐면 토리노 자체가 일단 토리노의 그런 득점에 따라서 언어가 약간 갈릴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좀 득점은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의 유벤투스가 워낙 수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 결과로는 유벤투스 승에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컵 경기죠. 네덜란드 컵 경기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 위트레흐트 대 스파켄 부르그. 자, 한번 봅시다. 일단 뭐 네덜란드 지금 3부 리그 팀이랑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트레흐트 입장에서. 자, 아마도 이제 스파켄부르그는 뭐 저도 네 처음 듣는 팀이긴 해요. 워낙 당연히 3부 리그까지는 솔직히 제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3부 리그 팀과 지금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트레흐트가. 뭐 지금 뭐 아무래도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 위트레흐트 입장에서는 약간 선발 라인업을 어느 정도 지금 로테이션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위트레흐트도 지금 리그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아마 네 리그 경쟁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당장 주말에 또 리그 경기가 있죠.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아마
처음에 이제 전반전에는 아마 선발보다는 약간 로테이션 약간 주전보다는 약간 로테이션 위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어 득점을 했다 하면은 그냥 계속 로테이션 돌릴 수도 있고, 아무 득점이 안 난다 싶으면은 뭐 이제 주전들 후반에 투입해서 뭐 어느 정도 승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약간 요런 식으로 지금 예상이 가요. 그래서 이 스파켄부르크 팀을 약간 살펴보면은 일단 호르닝원을 이긴 전적이 있습니다. 컵대회에서 3대2로, 심지어 호르닝원 홈이었는데 3대2로 이겼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호르닝원보다는 위트레흐트가 훨씬 더 높은 레벨의 팀이기 때문에 요 위트레흐트 상대로는 좀 벽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도 자 위트레흐트 팀 자체가 근데 워낙 공격적인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약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결국엔 뭐 위트레흐트 약간 위트레흐트가 경기를 다 주도하다 보니까 위트레흐트의 그런 어떤 경기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이거는 결과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래도 일단 위트레흐트 승을 뭐 의심할 수는 없죠. 위트레흐트 승에 전 마인승까지 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스파켄부르크 거기가 워낙 이제 체급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마인승까지는 일단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3.5 기준, 요거는 솔직히 봤을 때 일단 스파켄부르크가 골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일단 어느 바도 좀 많이 갈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위트레흐트 역시 그렇게 뭐 학살을 할 것 같다. 네. 뭐 학살은 뭐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래도 뭐 진짜 뭐 3, 4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할까는 약간 좀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는 오바보다는 그런 언더 쪽이 좀 더 스코어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위트레흐트도 뭐 당장 이제 주말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확 그냥 엄청 뭐 학살하고 그냥 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그냥 자기 진영에서 볼 돌리면서 여유롭게 하지 않을까. 물론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솔직히 위트레흐트 마음이라서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굳이 뭐 어느 바 쪽으로 봤을 때는 3.5 기준은 조금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위트레흐트 승, 마인승의 3.5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죠. 이제 프랑스 FA컵 리옹 대 이제 그르노블 팀. 자, 일단은 그르노블은 그래도 아까 앞에 뭐 스파켄부르크 팀과는 달리 3부 리그가 아니라 프랑스 2부 리그입니다. 네, 리그 2에서 지금 뛰고 있어요. 그르노블이랑 이제 맞붙는 이제 리옹.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일단은 뭐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팀 내 득점 1위 라카제트 선수죠. 라카제트 선수를 비롯해 약간 어느 정도 지금 선발 라인업에 주전이 더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준 라인업에 부상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뭐 앙제 상대로 다시 대승을 거두면서 득점력이 어느 정도는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리옹이 어느 정도는 믿음을 그래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좀 변수인 게, 일단 그래도 이제 리옹의 이제 상대는 2부 리그다 보니까 2부 리그면은 솔직히 어느 정도 비벼도 할 말이 없거든요. 왜냐면 3부랑 2부는 그래도 갭 차이가 되게 크다고 봐서. 그리고 지금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도 리그 경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점,
뭐 이제 이런 것도 약간 고려를 해야 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리옹이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컵 대회가 아까 8강전인 만큼 그래도 지금 리옹 입장에서 여유 부리면 뭐 경기에 나설 것 같진 않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리옹이 그루노블은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게다가 홈이다 보니까.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리옹 승. 네, 요거는 볼 수밖에 없고, 이 고배당이 이게 문제인데 자, 일단은 라인업이 참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요렇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냥 저는 햄무 갑니다, 이거는. 네, 차라리 배당 높은 거 틀려도 그냥 배당 높은 거 한번 보고서 그냥 도전하는 게 낫지. 네, 그렇게 하고 2.5 기준으로 오바 볼게요. 네, 그르노블 팀도 뭐 그래도 리그 2에서 어느 정도 득점력이 있는 팀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나 이제 리옹 상대로 한 골 정도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언더보다는 아마 오바 쪽으로 더 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언오바 쪽으로 2.5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 이제 벌써 그거네요. 해외 축구가 마지막 경기네요. 풀럼 대 리즈 경기. 자, 봅시다. 일단 뭐 최근 풀럼은 뭐 패가 없을 정도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지금 뭐 풀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수비력이 굉장히 좋고, 특히 홈에서 수비력은 괜찮습니다. 아주 풀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리즈 같은 경우 직전 사우스햄튼을 잡았죠. 홈에서 1대 0으로 강등권 순위에서 벗어나며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약간 스타일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약간 지금 얘네 이 팀들 간의 약간 그런 득점력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런 거랑 좀 약간 반전으로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풀럼도 그래도 수비가 좋긴 한데 수비만 하는 팀이 아니고 공격도 어느 정도 매끄럽게 잘 진행을 하고, 그리고 리즈 같은 경우에도 리즈 같은 경우에는 공격 기회 굉장히 진짜 약간 상대방한테 위협할 만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긴 하는데, 그거를 약간 골로 메이킹하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아쉬운 팀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격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즈 같은 경우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 공격,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 개인기를 통한 약간 공격이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 이제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 공격이 그나마 지금 수비가 좋은 풀럼한테 유일하게 약간 오게 티라고 보면은 세트피스 수비가 좀 안 되는 점. 그리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트로비치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개인기가 좋은 그런 공격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기 수비에 약간 리즈 상대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뭐 지금 뭐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 풀럼의 핵심 득점은 미트로비치 선수가 출전할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요거는 약간 좀 참고만 해두시는 게 좋으시고, 근데 이거는 일단 아무래도 풀럼보다는 리즈 입장에서 봤을 때, 리즈도 원래는 이제 지금 강등권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사우스햄튼을 잡아서 17위 강등권 순위에서 일단 벗어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강등권에 있는 팀들과 승점 격차가 어느 정도 나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지금 승점을 계속해서 벌어둬야 되니까 이제 리그에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컵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리즈 입장에서는 뭐 컵 대회보다 지금 강등권 탈출이 우선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그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고, 그리고 이제 플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제골을 만약에 넣고 나서는 공격적으로 약간 몰아붙이기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약간 시간만 보내지 않을까? 왜냐면 플럼도 이제 이번 컵 경기에서 그렇게 힘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리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고, 왜냐면 지금 플럼 같은 경우에도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오면은 네, 지금 뭐 유로파 컨퍼런스, 뭐 유로파까지도 충분히 지금 노려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플럼 입장에서도 여기에 컵에다가 그렇게까지 뭐 크게 힘을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는 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아까 언급했던 바 있듯이 이제 플럼도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실리적인 그런 결과만 내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일단 플럼 승을 보는 건 맞아요. 플럼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는 저도 이거 햄무, 네, 고배당으로 햄무 가져가 보고, 플럼 자체가 뭐 홈에서 지금 뭐 컵 경기다 보니까 리그면은 모르겠는데 컵 경기면은 그래도 1점 차 내외로 승부 갈리는 게 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 2.5 기준으로 언더를 찍을게요. 일단 뭐 양팀 다 공격적인 스타일이긴 한데 리즈 자체가 일단 홈에서 지금 플럼을 뚫기는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플럼 역시 뭐 선제골을 넣는다 한들 거기서 더 공격적으로 몰아붙일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경기 양상을 예상한다면은 약간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위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플럼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언어바는 2.5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 뭐 이제 오늘 뭐 해외 축구까지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일단 끝까지 분석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